고맙게도 맡아줄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 씨를 모시겠습니다. 고영배 작가님의 보라쇼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작가님 덕분에 저도 보라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러게. 승진입니다. 이승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이게 그 이거 미끄러지는 거죠. 조심해. 어차피 제 얘기는 이제 계속 물어보실 테니까 그쵸. 먼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얼마든지. 지금 이 행사가 오징어 게임 제작 발표회 다음 행사 맞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월드 프리미엄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월드 프리미엄.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됐던 전 세계 시사회. 모르실까? 맞습니다. 감사하게도 작년 말에 좀 그런 행사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첫 행사가 이 행사예요. 얼음! 저는 이 게임을 해봤다고요! 다음이 전가요? 그런가요? 저희는 그 급이시기 때문에 작가님 부르시면 어디든 가는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근황 토크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한번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온라인 게임 하시다가 초등학생 친구가 한번 진짜 나가면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구나. 발육 상태가 굉장히 한 대만 맞아도 왜 그런 거 진짜로? 농담이고 사실 싸웠으면 더 멋있을 텐데 겨울철 계단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나이가 드니 너무 죄송해요. 토크가 재밌는 이야기인 줄 알고 크게 웃으셨거든요. 아파서 그걸 돌린 게 아니고. 괜찮아요. 저도 거기 있어서 사실 이렇게 웃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신체 반사신경이 느려지더라고요. 넘어지는 속도와 발을 내디디면 안 넘어지겠구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계단에 올리지. 계단에 올라서 근데 그것 치고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운 나쁜 거 중에 가장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이렇게 들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정도로 끝난 거라서 나쁘지 않았다. 염려치 마시라. 이 말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 얼굴 좀 다쳐서 물을 묻으면 안 돼서 메이크업을 못하고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생얼이에요. 딱 생얼처럼 보이시죠? 저는 아까 노래하신 것도 진짜 재미나는 생각을 좀 봤거든요. 오신 분들 작가님의 사실은 강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라스는 강연도 하는 곳이 문화에도 다 하시기 때문에 주제도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일상의 행복에 관하여 고 작가님의 정말 인사이트를 듣기 위해서 많은 청중분들이 오셨구나. 근데 그 오프닝 진행되는데 청중분들이 정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저도 그 콘서트 같은 거 해본 적 이후에 몇 번 해봤지만 청중분들이 모두 이런 게 있는 줄 그래서 정말 굉장한 감정이다. 그래서 소리생활 이렇게 하면은 하면 여기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마이크를 넘기는데 몇몇 분은 표정은 떼창을 하고 있는데 약간 립싱크처럼 내 아티스트에게 저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시는 느낌이 가만놨어. 그래서 찍어주시는 이 광경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재밌게 남겠다 싶었는데 그냥 그 말씀만 장난 삼아 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든지 찍으셔도 되고요. 투샷만 동시에 안 잡히게 해주세요. 메이크업 한 사람과 안 사람 같이 찍으면 나중에 되게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하필 또 이쪽으로 하면 여기 이게 있네. 경각심이죠. 초등학생 함부로서 온라인 게임으로 끝내시고. 정말 너무 바쁜데 오늘 이렇게 진짜 한 걸음 달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제 진행해주세요. 괜찮아요? 다 했어요. 제 근황 듣고 했으니까 정말로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 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궁금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Q&A 시간을 따로 좀 드려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유동적일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콘서트장이나 강연장 가면은 마이크 넘겨드렸는데 그렇게까지 궁금한 게 없이 경험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또 미인들이 너무 훌륭하게 나와갖고 너무 이 미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써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통계조사 한번 미리 해볼게요. 만약에 Q&A가 된다고 하면은 안 물어볼 게 있다? 우리 대화를 들으면서 더 궁금한 게 생기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Q&A가 된다면 나는 질문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정도 있어야 시간을 배분할 수 있으니까 300명 중에 3명이에요. 굉장히 1%라고요. 3명의 맞고는 1%. 과연 이 세 분의 질문이 오늘 어떤 격차를 생기게 될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궁금한 걸 내가 미리 다 알려주니까 과소통 상태라서 저도 선재 씨가 먼저 되죠. 제가 다 선지시하니까 궁금한 게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궁금한 게 없으시죠? 네. 굉장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분위기를 감안하고 저희는 대화 나눠서 3명씩 시간만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3분까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듣다 보니까 이런 거 좀 더 먹고 싶다 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시간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손 들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어찌게 작년인가요?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2023년이네요. 네. 저희가 한번 북 토크라는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 1년이 훌쩍 넘게 지났거든요. 네. 그날 뭐 이미는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요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아까 들려드린 목소리 발매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별책으로 집필하고 네. 그러면서 지낸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 책의 별책 프로에도 뭐 여름 콘서트 이야기 쓰여 있긴 한데 여름 콘서트 준비하고 이 프로에 들어갈 내용 준비하고 목소리 준비하고 또 지금은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콘서트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가버렸네요. 그 사실 뭔가 책을 쓰실 때도 굉장히 바쁘셨을 거기 때문에 책 쓰시고 나서 좀 여유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본업부터 가수시니까 그러니까 쉰다는 표현이 사실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계속 24년도는 정말로 네. 바빴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다 바빴고 그러면서 좀 뭔가 닥친 상황들을 잘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좀 많이 있었고 네네. 그러면서 극복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데 있어서 팬분들의 응원이나 목소리가 너무 큰 도움이 되어서 그래서 목소리라는 노래가 12월에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런 흐름의 연장에서 지금 또 겨울 콘서트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당장 주말인데 네. 그러면 더 힘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콘서트 자체도. 맞아요.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사실 웬만하면 아예 좀 이번에는 스포를 좀 안 하고 짠하고 싶어서 웬만한 걸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편인데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맞아. 그게 제 마음이야. 아니 근데 뭔가 어쨌든 일주일 앞이고 여기까지 와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뭔가 좀 이제는 소란 콘서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가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그만큼 더 열심히 네. 어제 새벽까지 합주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뭐 예매하신 분들은 기대하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저는 그냥 그 정도 예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책을 쓰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콘텐츠 통해서 저희가 많이 좀 만나뵀었어요. 네. 작년에도 여러 토크를 했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거는 재밌다면 재밌는 게 가수로서 여러 프로모션 하셨지만 책을 내고 나서 프로모션을 돌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어보더라고요. 아티스트가 아니라 고용배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시면서 내 책을 알리고 콘텐츠 촬영하면서 이 프로모션 하실 것 자체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책 내고 프로모션 하면서 계속 책을 내니까 어떠냐는 대답을 계속 해왔지만 더 지나서 이 프로모션 해보니까 어땠냐는 질문인 거죠. 뭔가 여러 해 활동하셨잖아요. 책 사인회도 하셨고 북토크도 진짜 하셨고요.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사람들은 사인을 좋아한다. 사인을 좋아해요. 네. 제가 진짜 곰곰이 완전 세본 건 아닌데 못해도 한 사인 3,000번은 한 것 같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1,500번 하고 있어요. 맞아. 네. 네. 근데 사인을 하면 할수록 날개를 친 듯이 책이 팔리는 거예요. 막 사인해서 교보문고에 갖다 놓으면 막 동나. 그대로 동이 나고.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인을 좋아하지? 그러면 사인 안 되면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갖다 놓으면 동나니까 편하게 갖다 놓고
심지어 제가 뭐까지 해봤냐면요. 합정 교보문고로 오시래요. 네. 갔어요. 저희 담당 직원하고 둘이서 일로 왜? 그 교보문고의 직원 선생님께서 실제로 보는 그 서점 직원분이세요. 네네. 난 처음 보신 분이지. 네. 작가님 지금 갑자기 나한테 이제 서점 직원분이 그 유니폼을 입으신 분이 권표 작가님 맞으세요? 출판사에서 미리 연락을 받으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 되는 건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네. 뒤에 사무실도 아닌 강당도 아닌 조그만 방 같은데 네. 책상 하나에 내 책이 수십 권이 쌓여 있어. 완전 써있는 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현장 조달이야. 바로 사인을 해가지고 바로 꽂아놓는 거야. 그걸 풀티나게 팔려요. 그런 방식으로 사인을 지는 게 깜짝 놀랐다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교보문고에 매달 예쁘게 꾸며놨었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사인본은 그 뒷방에서 현지 조달했거든요. 나 뒤에서 하고 있을지 진짜 몰라요. 그대로 쭉쭉 나가니까. 같은 건 누구 일찍 가서 들어가는 모습 봤을 텐데. 깜짝 놀랐어 나도. 그래서 사인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속으로 네. 이제 저희 그 출판사분들이 너무너무 착하세요. 말씀 좀 부드럽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네. 안녕하세요 그러시는데 그럼 제 사인 몇 권 정도? 작가님 한 1000권 정도 못 갔어요. 난 그랬어 처음에. 근데 저의 생각에는 그냥 아예 비닐 이거 이 포장도 안 뜯은 새 거를 사고 싶으시지 않을까. 그쵸 그런 마음이 또 있지. 네. 물건에 따라서.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면 받으시는 재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면 오히려 헌책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생각과 달랐다. 사람들은 사인이 되어 있는 책을 선호하고 그래서 결국 표지까지 이런 자의식 과잉의 괴물책이 먼저 언급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거를 질문을 말도 되겠는데 나왔으니까 해보죠. 리커버 관련 질문을 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출판계와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으시죠.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우와 1년 된 책도 리커버를 하더니까 흥미로운 지적이긴 했었어요. 보통 최소 5주년, 3주년 아니면 표지에 있는 어떤 게 시대의 상과 맞지 않아서 선택하게 되거나 정말 지금 좀 되게 예쁜데 일단 이 리커버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는지 궁금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계셨고 사실은 그 출판사와 편집자님의 의도는 리커버 결국 커버가 바뀌었으니까 리커버지만 그 시즌 그리팅의 개념에 더 가까웠었어요. 이 책을 사랑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같은 가격에 선물이 좀 포함된 제 의도가 들어간 표지와 부록을 더 합해서 다시 한번 발매를 하면 팬분들에게도 또 저한테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였고 근데 저는 그 근사한 녹색 책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으니까 좋다 알았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제 계획은 이런 녹색 표지에 여기에 그냥 행복이었던 건지 자꾸 가끔 생각해 고영 이렇게 쓰는 게 제 스타일이었는데 시연을 다 이런 거 제 사인이 여기에 있다가 뒤로 이어졌다가 이 이름이 더 컸다 작고 이런 거예요. 사인이 빠지고 없으면 애초에 없어집니다. 근데 출판사 필살기가 뭐냐면 책 출판 쪽에는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대. 그럼 나는 또 우리 모르는 사람도 그런 거야. 그런가요? 그거라고 하면 뭐 네. 원래 인기 작가의 책은 이런 느낌으로 사인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내가 혹시 너무 몰라서 속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케이 했는데 이 디자인을 본 제 주변의 뮤지션 중에 제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지 한국인 씨랑 그 로맨틱 펀치 메인혁 씨 두 분이 책을 평소에 많이 사고 많이 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메인혁 씨가 제가 책을 읽고 제일 달가워하지 않고 네가 먼저 책을 읽냐고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보더니 제가 근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한대요. 작가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저도 알았다고 했어요. 씩씩거리면서 맞아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는 대가들이 그렇게 해. 그분이 확인을 좀 해주셨어요. 이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오징어 게임 다음 행사 하시고 무라카미 하루키 급의 리커버를 하시는 오 작가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본인이 말씀해 주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해요. 결국으로 뜻이 그렇게 되네. 내가 결국 그렇게 말해버리게 됐네. 아 근데 그렇게 들으니까 더 재밌고 의미가 생기네요. 저도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아 정말 한껏 널리까 생각해서 너무 좋다. 어떻게 리커버인데 고용료를 썼어요? 표지만 이렇게 봤으면 한 번이 어떤 건지 같은 생각이 사야지. 고용료 잘못 꺼냈나? 맞는데? 이렇게 심지어 원래 뒷페이지에 제목이 써있죠. 근데 맞아요. 뒷페이지에도 이렇게 부록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밖에 제목이 없는 거야.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선생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또 내가 못 참지. 그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 작가님 워낙 또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출판계 이런 흐름이 있다 그러면 같이 가야죠. 저도 근데 진심이에요. 이거는 네. 지금도 저는 100% 찬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리커버 에디션 이제 연말 한정판이고 네. 요게 다 소진되면 아마 이제 요 디자인 비슷하게 갈 텐데 얌전하게 다시 해달라고 할 거예요. 아 네. 지난번에 이름 크게 줄였던 약간 그런 것처럼 또 수정사. 네, 요거 자의식 좀 빼고 네. 그냥 좀 깔끔하게 이건 진짜 그 연말에 광기로 잠깐 소비하고 끝나는 네. 느낌을 어쨌든 이 책이 계속 서점에 어딘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다 팔리게 되면 그때는 얌전하게 제목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한정판이 갖고 있기 더 좋지 않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더 의미 있다 생각하실 것 같고 사실 이 리커버의 재밌는 점은 커버만 바뀐 게 아니라 언급하신 대로 별책 부록이 뒤에 있고 여기에 5편의 에세이가 추가로 더 들어갔어요. 이분도 원래 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5편의 에세이 더 쓰시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 제안을 해주셨어요. 기왕이면 리커버 할 때 시즌 그리팅의 개념이 있으니까 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게 독자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게 글이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양은 많을수록 좋다. 어차피 별책으로 나올 거니까 많이 써주셔라. 바다 인선을 네. 애초에 제시가 때문에 네, 해가지고 몇달 정도 기간을 두고 썼었죠. 5편인데 몇 달이면은 굉장히 빨리 쓰시는 거는 이게 비슷한 내용이 그 브로그에도 써있긴 한데 한번 쓰고 나니까 더 못 쓰겠다는 거야. 오히려 익숙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안 익숙해지고 네. 그 제가 뭣도 모르고 적었던 거를 편집도 해주시고 틀린 거 비문 또다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완성된 한 권의 책을 저도 보고 나니까 그게 제가 쓴 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근데 막상 써보면 그렇게까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이미 성장했는데 실제 글쓰기 실력이 성장을 안 해가지고 마음처럼 안 써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고 오래 걸렸고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과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사실 1년이 지나면서 또 1년 지나니까 슬슬 쓰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 계속 쓰고 있었고 네. 이미 책이 출간됐고 네. 타이틀이 작가가 붙었는데 글 쓰면서 작가처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도 또 책에도 있지만 솔직하게 쓴다는 건 뭘까 막 고민도 하시면서 오히려 글 쓰기가 더 어려우셨던 훨씬 어렵고 결국에 아무도 자기 책에 진짜 솔직한 말을 다 쓸 수는 없거든요. 정말 솔직한 말도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이에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만큼이 솔직한 거고 얼만큼 솔직하게 써야 가식이 아니고 내가 보여주기 식이 아닌지는 이 부록을 쓸 때까지도 정확하게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도 제가 썼던 그 본문을 다시 보면 뭔가를 제가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 팬분들한테 뭔가 말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 저도 모르게 방금 전에 푸지 무라카미한테 언급을 하는 것처럼 뭔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거를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글 쓰는데 자꾸 생각나고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해야 하나? 무시할 수 있나? 그럼 어떻게 써야지 좋은 글이지?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책을 읽은 입장에서는 에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가상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글 쓰시는 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에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솔직한 마음을 오히려 써주셨기 때문에 이거 쓰다 보니까 솔직하다는 건 뭔지 모르겠다. 내가
솔직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글을 쓰는 건가? 라고 솔직하게 써주시는 게 오히려 읽는 입장에서는 더 몰입이 되고 더 생각할 거리가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 지점이 딱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솔직함의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을 한 게 어차피 팬분들이 지금 이 블로그 읽고 계실 가장 많은 그 상대니까 그분들이 읽으실 테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볼 텐데 내가 이렇게 횡설수설 하는 게 제일 솔직한 거 아닐까 해가지고 그냥 막 썼어요. 막 쓰시는 한자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셨어요. 결국 막 썼으니까 그나마 이게 나왔지 아무도 못 넣을 뻔했죠. 네. 그럼 저희가 면접으로 만난 거는 딱 5개 쓰신 게 완전히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몇 개의 파편들이 더 있었는데 5개가 선정이 된 건가요? 좀 없어 보이는데요. 살짝 턱이 그 거예요. 여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쓰시면서 네. 어쨌든 그런 에세이니까 포착을 해야 되는 그 접근이 있잖아요. 네. 뭔가를 쓰기 위해서 아이템 선정을 위해 내 일상을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 내가 가동하고 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내 최근에 있었던 그 일도 에세이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 최근에 관련된 생각도 좀 해봤어. 두 결이 있거든요.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이템 소재들. 그냥 블로그를 쓰자라고 했을 때 그 연말에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원래 본문에 쓰려고 쓰다가 만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바로 들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밴드의 상황과 콘서트에 지나면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느껴졌다. 그 이야기는 콘서트 끝나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사실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 좀 뭐랄까 무겁다고 할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하고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안 그래도 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이렇게 글로 써서 편지처럼 들려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그때그때 더 오케이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 아까 드렸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거였나 하나는 계속 못 써갖고 하나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진짜 계속 하는데 저도 이거 그 내용 쓰고 싶은데 미루다가 겨우겨우 완성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몇 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던 네. 힘이 있었네. 여러 개 있어서 하니까. 쉽지 않아요. 보시기에 참 별거 아닌 글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게 가짜나 보이실까 봐 걱정인데 진짜 한번 써보세요 진짜 그래서 한번 꼭 써보세요. 그래야지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책을 더 존경할 때 비슷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책이 더 좋아 보이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어. 안 써보신 상태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되게 우스우실 것 같아요. 써보고 다시 얘기해요. 혹시 이 안에 한 번이라도 집필 과정이 있으시면 나중에 Q&A 때 꼭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난 집필해봤는데 그냥 써가지고 그 써가지고 정도 걸리고 리커버 챕터도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하겠고 근데 중간에 리커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본편이 그대로 실려서 한 번 더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일단 궁금했었어요. 본인의 책이 나왔어요. 북토크 할 즈음에 내 책이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작년 2024년 지나면서 내 책을 한번 다시 보신 기억이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기에는 못 봤어요. 그렇게 못 봤고 부분 왜냐면 다현이가 지금 책 하도 좋아하니까 자꾸 뭐 물어보고 막 아빠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때 거기 이렇게 펼친데 뭐가 봤지 쭉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막 항마력이 딸리고 이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왜냐면 결과물을 낼 때까지 내가 내 글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완봉되고 나서 또 한 번 안 보게 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보면 작가님들. 저는 아예 출판이 되어서 책으로 묶여진 상태에서 한 번도 끝까지 안 읽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게 편집본을 파일로 받았을 때 네. 그때 쭉 읽고 그 뒤로는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거 쓸 때 조금 이렇게 들춰보고 무슨 내용이 있었지 않은 들춰보고 정도. 그럼 살짝 들춰보면서 그런 순간도 있었나요? 어쨌든 1년이라는 시간이 추가로 지나니까
살게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만번을 보면서 글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뀔 수도 있고 네. 훑어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썼지? 좀 바꿔보고 싶은데라는 마음 혹은 과거에 나 생각보다 잘 썼잖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지? 이런 것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실 책을 내고 나서 네. 세간에 이제 뭐 동료들이나 저를 시기 질투하는 친구 같은 애들이 과거도 있죠. 뭐 위인전이냐 앞부분이 너무 위인전이 길다 뭐 소란이 만들어지게 뭐 대수냐 막 이러면서 그거가 이렇게 앞에 있는 거를 많이 비아냥거렸잖아요. 네. 사실 그거 들을 때 타격감이 없었어요. 저는 뭔 소리야 이거 과정이나 이런 거가 다른 밴드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고 내용 되게 알차고 뭔 소리지라고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 책도 못 쓴 네가 그렇게 말해라 막 이렇게 생각했어 사실 속으로. 네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앞에가 조금 너무 길어요. 밴드 서사가 밴드 서사가 너무 길어. 그거가 조금 더 간략하고 더 재미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살짝 있었어요. 사실 쓰시는 입장에서 그게 내 역사고 나를 이루는 거기때문에 당연히 쓰시는 거였겠지만 너무 길어. 지나고 나서 네, 그 정도 서사면 위대한 국민 가수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조금 더 서사가 너무 거창해서 다이어리가 앞부분을 초반에 스킵한 이유가 거긴 안 읽은 거야. 소설을 안 읽고 뒤에만 읽고 이게 애들은 솔직하거든요.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한몫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먹어서 책을 한번 다시 읽었었는데 읽으면서 맞아 이런 재미가 있었지 하고 재밌게 읽고 왔거든요. 몰입도 했다가 근데 오늘 다시 보기 너무 잘했다 생각한 게 뭐 다 읽으셨겠지만 앞에 부분에 그런 인사말이 있어요. 계속 많이 언급하셨지만 이 책을 읽으면 저를 굉장히 더 많이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책이지 저기 앉아서 오늘 그 노래하시는 거 보는데 고등학교 밴드부 했던 얘기가 챕터가 있어요. 선배한테 피드백 받은 내용도 있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노래를 하시는데 이게 세슬 버릇이 어디까지 가는구나. 뒷짐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시는 거예요. 뺀 목소리. 고음을 시원하게 내지른 다음에 음악이 나온다고. 근데 얼마나 아플 내다본 거야? 그거 몇 수 아플 내다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억을 사실 공유해 주시는 게 지금 팬들의 입장에서도 어릴 때 고영배라는 사람의 파편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기도 하네 라는 점에서 다시 거듭보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책을 내기를 되게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책을 낸 거랑 그 다음에 스트리밍으로 생방송으로 소통을 많이 하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팬분들이 그동안은 어쨌거나 무대라는 공간과 객석이라는 공간에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나이가 본인보다 한 10살, 20살 많은 아들처럼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뒷짐을 져도 저렇게 뒷짐 줄 수도 있지 뭐 하고 예뻐해줘. 이렇게 친밀감이 높아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 이야기도 다 아시게 되고 하니까 그런 저의 모든 다른 활동들까지도 더 친근감 있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실제로 그 책에 관한 평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한줄평이라는 것도 많이 있는 거고 평 중에 몇 개 그런 게 있었어요. 슬슬 읽기는 쉬운 말과 솔직한 목소리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가는 이야기는 그가 음악을 하기 전과 후를 이해하는데 참 좋다. 혹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지? 라고 소란의 노래를 들으면 수없이 궁금했던 나에게 해답서와 같은 책이다. 이거를 정말로 내 아티스트가 이래서 이런 음악을 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되겠어? 이러면서 낸 부분도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나요? 책을 읽어주셔서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는구나. 글쎄요, 그냥 저희 공연을 보고 더 집중하시는 것 같고 노래를 듣고 되게 뭉클해하시는 것 같고 하는 걸 느낄 때마다 혹시 어쩌면 책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것도 궁금했어요. 이런 평도 있었거든요.
행복은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일상의 가장 큰 에너지고 필요 조건이다. 타인의 삶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 책을 읽는 동안 내게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일상을 보듬는 뮤지션의 음악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와! 그러니까 팬분들이 많이 읽고 이 노래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았는데 이 평은 책이 나오기를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뮤지션인데 음악도 들어봐야지 라는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 우리 음악에 유입이 되신 네. 경우죠. 네. 이런 경우가 좀 기억 그런 멘트도 좀 실제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제 인터넷 귀신이잖아요. 유명하시죠? 검색을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그냥 책 매니아. 지금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독서가 애독자이신 분들은 정말 그냥 책꽂이에서 이렇게 들으면 이런 책이 있네 하고 그냥 읽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꼭 블로그를 하세요. 네. 그러면은 검색해서 이렇게 보면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행복이라고 써있어서 읽어봤다. 근데 실제로 코끝에 밴드를 만드는 내용 같은 게 있어서 음악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러고 보니 라디오에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다. 그래서 궁금해서 음악을 찾아 들어봤다. 아니다 다르니까 음악도 이런 내용, 이런 느낌이더라. 네.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만약에 책부터 저를 알아서 저희 음악이나 공연을 접하시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오히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 책으로 유익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예술가 분들은 보면 바로 알 거예요. 와!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대단한 작가인 것 같은데? 하루키 선생님 같은 분인가 봐. 내가 이런 사람을 몰랐어? 근데 진짜 이런 사람이 그런 노래 만드는 거였구나. 이거 마치 제가 그냥 일단 모르겠고 콘서트를 주경기장에서 열어버리는 그런 느낌. 야 뭐가 되니까 저기서 하겠지. 지금 뭐가 되니까 이렇게 했겠지 표시를.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그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 이건 모를 일이야. 이거 야 완전 베스트셀러인 건데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정말 추천사분들의 천재적인 마케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직도 리커버 에디션으로 오게 되는데 별책 기록을 보면은 다행히 얘기가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챕터 물론 크리스마스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유나가 글을 읽게 되자면 이런 챕터가 있고 거기에 다윤이에게 이 책을 소개해줄 때 아내가 감사했던 내용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에 다윤이의 손글씨 같은 것도 크레딧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다윤이는 아빠가 자기한테 연애 얘기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남는 사건이었나 보다 라고 느낀 게 책에도 등장하고 별책보로도 등장하고 감상문에도 그때 나한테 거짓말했었네 써있는 게 굉장히 딸이라는 그 존재로 봤을 때 다른 경험보다 그게 셌나 보다 엄청 셌어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꼭 아빠가 뭐 속였다 이거보다 뭔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도 엄마 아빠와 비슷한 급의 한 단계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진짜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처럼 그냥 아빠 이랬는데 이제는 저희 둘이 저쪽에서 그냥 작은 말로 작은 목소리로 대화만 하고 있어도 아빠 또 둘이서 약간 이런 느낌. 나도 둘이 비밀 얘기하는 거 알아. 또 막 이러면서 뭐 저기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에 플라스틱 배달 용기만 있어도 아빠 또 밤에 마라탕 먹었지 엄마. 뭔가 자기도 좀 안다라는 느낌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마냥 아이가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뭐 막 밥 먹다가도 가끔씩 아빠가 먼저 고백했잖아. 그게 책으로만 이제 글로만 읽어서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엄마도 많이 좋아했어. 많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래서 다윤이 혹시 지금 어린이는 없죠? 어린이 없죠. 진짜 아직은 눈에 띄고 있지 않아요. 그, 이거 중요해요. 네. 혹시 주변에 유나는 아직 모르는 그거 말씀하시죠? 산타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 다윤이가
어차피 이제 다행히 글씨체로 이미 눈치를 채서 안 그래도 우쭐한데 그걸 보고 다 이제 확인까지 해버렸잖아. 텍스트에 산타 이제 네, 다 이제 알고 심지어 그게 들켰다는 얘기까지 글로 봤으니까 다현이는 이제 어린이기에 산타 우월자인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확인했어. 다 알고 있으니까 유나가 모르는 게 저희 집에 화주였는데 얼마 전 크리스마스 때 유나가 아직 산타를 정체를 모른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오, 네. 저희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모르더라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네, 몰랐어요. 네. 근데 유나가 이제 글씨를 읽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특히 그림이 많고 만화책처럼 생겨야 동화책처럼 생겨 있는 수준이라서 네. 저희가 뭐 아직은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자꾸 다현이가 유나야 언니가 아빠 책 읽어줄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문제야. 또 다현이가 넘겼더니 유나가 바로 뭐 다른 컨텐츠에서 가끔 말씀하시면 첫째 딸 다현 양이 집안의 유명한 스포일러 손이기 때문에 스포를 너무 좋아해요. 책 읽어줄 게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무슨 크리스마스 영화를 둘이 보여줬어요. 둘이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지금 크리스마스에 뭐더라 아무튼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그 산타가 뉴욕에 이렇게 실제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산타야 경찰 잡혀갖고 막 이러는데 난 진짜 산타라니까 막 알고 보니 초능력이 진짜 있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틀었는데 실제 산타가 막 나오고 막 저기서 누가 막 산타가 있어 없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 유나, 다윤이, 저랑 아내 이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다윤이가 유나 안 보이게 이렇게 하는 괜찮냐고 이거 거야. 자기 어른이니까 저기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이제 이게 괜찮은 거야. 엄마가 사실 경쟁하면서 경쟁으로 접근을 하는데 아직도 받아들일 수 있나? 이거 친구들이 괜찮은 거야. 제가 그래서 하고 이게 정말 책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 흥미롭다. 네. 책에도 담겨 있지만 이런 부모님 아빠로서의 생각, 인간 고용배로서의 생각, 감상들을 말로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과 그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글로 전하는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왜?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다현이가 일기 써놓은 거 보면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것처럼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정확하게지만 꼭 여쭤보고 싶어요. 다현이 그래서 20살 생일이 되면 자동차를 사주나요? 아니면 집을 좀 내주나요? 이 콘텐츠의 상당수가 다현이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책 그룹의 선글씨도 다현이에게 선글씨고 네, 어떻게 저작권 이거는 이게 어른이 저희가 되면 알게 아이들도 심지어 목소리 노래에도 팬분들이 막 그래요. 다현이도 저작권 주시는 거죠? 막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런 거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저작권 상속이 된대요. 그래요? 제가 가도 이게 내가 너를 많이 쌓아놨어가지고 괜찮은 거야. 다른 곳까지 걔한테 가요. 괜찮더라고. 다현이 형 혹시나 나이가 들어 이 치킨을 보게 됐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유나와 분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 왜 문제 있어 보여요? 잘 나도 받겠지. 그래야지. 그러면 반띵이야 반띵. 요즘에 유나가 빨리 글자 떼기를 법적 글도 많이 보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쓰고 다니는 거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진짜 지금 당장으로서는 한 번 동안라도 출판사에서 책 쓰자 그러면 지금은 생각이 없다에 가까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책을 통한 소중한 경험들을 몇 개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거보다 전에 어쩌면 우리 소중하고 너무 고마운 출판사 관계자분들 작년에 100개씩 뵙고 있는 그분들 네. 오늘 마지막 뵙는 게 아닐까. 인사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전혀 다음 작품 생각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거 이제 홍보 활동이 더 없으면 다시 될 일이 없을지도 모르잖아. 오늘이 약간 출판이 은퇴 고별 무대 가능성도 정말 복 받았죠. 이런 데서 은퇴를 당하고 말도 환영하고요.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월화수가 마지막 나쁘지 근데 않았죠. 그 정도로 지금으로서는 네. 엄두가 안 나고 무한한 작가님들을 향한 무한한 리스펙이 생긴 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는 끝났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또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떤 식으로건 또 기회가 되고 제가 할 말이 생긴다면 좀 적어가지고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욕심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능력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전적을 좀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봐요. 이 정말 글은 말씀하신 대로 책이 나온 이후에도 작년에도 별책 프로그램에서 또 몇 개를 추가로 쓰셨기 때문에 특히나 저작 작가가 아닌 경우에는 쓰고 나서 내가 좀 다 비워냈다. 더 이상 내가 글로 할 수 있을 게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글을 안 쓰다 보면은 내 걸 다시 보게 되거나 그 반응들을 접하게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런 글,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가 나쁘지만은 않았어. 그걸 지키려는 건 소중한 경험이었지. 시간도 꽤 흘렀고 나도 어른이 되는데 한 번 더 써. 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날 때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해 주시고 오면 가면 아티스트로 뵐 때 책 계속 언급해 주시고 또 안 쓰세요 또 안 쓰세요 하시면 언젠가 또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럴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항정신이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 적당히 손 조절하시면서 약간 사이드 질문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라는 챕터를 보면은 네. 초반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크리스마스에 밤을 좀 새고 놀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밤새고 온다 그러면 어떨지 고민이다. 아직도 고민 중이세요? 크리스마스 한번 더 지셨는데 너무 고민되고 사실 거기 무슨 일이 없다는 본인이 알잖아요. 그냥 잘 놀고 온다는 거. 그래도 춥잖아. 근데 그 당장 내일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다영이가 처음으로 스키 캠프를 가요. 네. 그래갖고 2박 3일 동안 스키장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다영이. 네네. 가게 돼서 당연히 물론 장난으로는 다영아 너무 추운데 안 가면 안 돼. 뭐 이러긴 하지만 당연히 보내주는 거 하고 싶다는데 근데 이제 막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다현이도 조심스럽게 아빠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하고 밤새고 놀아도 돼? 다현아 괜찮겠어? 그래도 뭐 고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적어놓은 거였는데 현실은 스키 캠프 간다고 이틀 연속으로 들떠가지고 계속 까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있더라고요. 들떴다는 이유로 양치질해! 양치질해! 이러다가 엄청 혼나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때 그런 느낌으로 가긴 하겠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영상 보겠다. 크리스마스 재밌게 보고 있길 바라겠고요. 근데 다윤이가 이 리커버에 제가 책 나온 거 이거 주면서 책 어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아빠가 새로 초록색으로 해달라고 해서 바꿔주셨어. 그랬더니 다윤이가 책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오! 표지는 예뻐! 근데 안에 색깔들이 하늘색이라서 안 맞아. 이런 표지 초록색으로 했으면 페이지 넘버랑 안에 그림도 다 초록색으로 바꿨어야 돼. 생각해보니까 맞더라. 그런 내적 행동을 또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대박 보더니 그 색깔이 다양히 글씨로 된 거 같거든. 귀엽대요 저거는. 진짜 이번 책 리커버도 그렇고 다현이와 정말 뗄 수 없는 아마 서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현이 외에 네. 별책을 부를 수도 있고 본책일 수도 있고 주변 지인들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언급하는 챕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 챕터 유독 사람들이 많이 내 주변 지인들이 반응을 하더라. 대부분 자기 얘기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지 어느 부분을 말하지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다 그렇게 책을 읽고 자기 이름을 찾는지를 사적인 개인 친구들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왜 내 얘기는 없냐 왜 짧냐 그 얘기가 많더라고. 이 책이 어떤 완성도 필력이 아니라 나의 필력은 어느 정도냐. 100%이 책의 모든 내용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 마음에 쏙 드신대요. 막 그리고 본인 이야기도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대. 어머니는 좋아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이름 찾느라 바쁘더라고요. 어린데 아까 그 다행히 비슷한 경험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화로는 나오기 힘든 어떤 감성들과 정책 정리된 맞아요, 생각들을 맞아요. 글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내 아들이 이런 부분도 헤아리고 있었구나, 헤아리게 되었구나 이런 부분에 아마 노력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수영장이기 때문에 어머니 너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글로 보니까 거의 잊고 계셨는데 그랬지 하면 너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저한테 말씀하신 걸 까먹으신 거예요. 그때 엄마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냐고 하시는. 그 챕터도 지금 떠오르는데 그 챕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보셨겠지만 그 챕터의 강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챕터 말미에 나오는 그때는 몰랐지만 돌아서 생각해보고 좀 불쌍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몰랐고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덤덤하게 지금의 시점에서 그걸 새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가닿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어릴 때 조금 힘들었던 상황들 그때는 잘 몰랐던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려서 몰랐었죠. 네. 정말 그래서 그 부분 저도 굉장히 잘 읽었었고 여러 챕터들이 있지만 노래 제목과 동일하게 가는 별칭표 마지막 챕터 목소리라는 챕터도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게 이런 가사를 통해서 어렵고시 좀 느끼긴 했지만 또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또 정리된 글로 보니까 목소리랑 노래가 또 다르게 또 더 깊이 있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챕터 쓰실 때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그게 사실 제일 오래 걸렸다는 마지막까지 원고를 못 드렸다는 그 챕터인데요. 이게 또 가사로 완성이 되어버린 그 노래 사족될까봐 그 설명을 길게 붙여서 오히려 간결하게 되어 있는 글에서 더 폭넓게 느끼실 수 있는 걸 제가 제안하는 게 될까봐 좀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좀 잘 안 써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분들이 보시니까 팬분들한테는 뭐 이것저것 비주얼 고주얼 다 말씀드려도 또 짧은 가사로도 알아서 잘 느껴주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적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용기가 담겨있는 목소리 챕터는 앞선 챕터들이 좀 파편 같았다면 이거죠. 행복이 줄어들지 않도록 바로 앞에 챕터랑 어찌 보면 이어지는 느낌의 흐름이기도 해요. 네. 생각과 감정들이 네. 턴은 좀 두 개의 턴은 좀 있었나요? 어려웠다 쳐도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 썼는데 그 목소리를 완성을 못해가지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앞으로 아마 또 소란 공연을 보시면서 이번 당장 주말에 가시는 분들도 이 별책 프로 보신 분들은 더 깊이 빠져들어서 보시지 않을까 아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조금 그 느낌하고 이번 공연하고 이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챕터들의 이야기하고 이번 공연하고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흐름. 공연 얘기는 제가 스토리를 안 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깊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약간 뭐 상투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네. 목소리라는 것도 정말 좀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고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 글로도 써 있고요. 그 목소리들 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떠오르는 거가 얘기하자면 그 어떤 목소리가 언제 들릴 때 그런 게 참 기억에 남았다 하는 순간도 있을까요? 뭐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공연장에서 질러주시는 함성, 뭐 떼창 그런 거를 목소리로 들었다도 되지만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무언가 있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응원 그리고 가장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팀의 멤버의 변화가 생기고 그랬을 때 저희도 팬분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저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 책의 가사에 써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은 어차피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막 존중시키도 하고 그런 상황. 팬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어떤 분들은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또 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모르겠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그 책에 적은 대로 공연장에서 눈빛만 보고 혹은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만 해도 작은 행사나 어떤 데까지도 다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DM으로도 편지로도 그냥 그 이야기를 그 목소리로 직접 말해 주시지 않아도 얘가 쏙 빠져 있어도 다른 모든 것으로 다
응원해준다고 제가 느꼈던 모든 거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딱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 응원하는 마음은 사람과 똑같으니 나도 나의 목소리를 더 잘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소리라는 것도 응원이라는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소중하지만 결국은 그 데시벨이라는 걸 통해서 마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응원의 마음이 결국은 응원의 목소리로 오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더불어 책을 보고 이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시니까 친근하고 밥은 먹으면 항상 궁금하실 거고 그런 느낌이죠. 정말 그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생각보다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10살 많은 아들이라고. 아들이 건승하지도 건장하게 클 수 있도록